행복하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1분 동안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국가 구성원인 국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한 삶을 꾸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치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10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경제적, 사회적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통합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통합해서 그 힘으로 국민을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은 극심한 경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심화하면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마이너스 0.2%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인 예측을 했습니다. 자, 끝없이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 압박 속에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힘겨워지는 지금 이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자, 먼저 이재명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도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내란 사태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경제적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또는 낮아지는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양극화, 격차, 불평등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가 한쪽으로 몰리면서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IMF 같은 국제기구들도 자원의 공정한 배분, 성과의 공정한 배분이 결국은 지속적 성장의 길이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분명합니다. 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기회와 결과를 가급적 공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강제로 나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거야말로 공산주의라고 하죠. 새로운 성장의 영역을 찾아내야 됩니다. AI, 신재생에너지, 문화 영역,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새로운 산업 영역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그 영역에서는 기회도 공정하게, 결과도 공정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이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면 지속적 성장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대결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외교 노선은 무엇입니까? 외교를 하는 이유는 역시 우리 국민들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런 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자국 중심주의로 완벽하게 선회했습니다. 우방인 동맹국들조차도 가차없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역시 대한민국 국익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외교의 기본 축은 한미동맹이 맞습니다. 당연히 동맹도 고도화하고 발전해 나가야지요.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는 문화, 기술, 안보, 환경 같은 포괄동맹으로 발전해 가야 될 겁니다. 물론 진영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관계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일방적으로 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고 하는 현실로 존재하는 강대국 또는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북한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들과의 관계도 일방적으로 적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적절히 잘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국정의 핵심은 바로 국익 중심, 국민 중심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검찰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그 이전에는 자신의 대선 후보 경쟁자였던 우리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거의 압수수색을 다 당하셨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야당 탄압, 전 정부 탄압은 유례없는 그런 일인데 그걸 검찰을 앞세워서 다 진행했다는 겁니다. 네. 검찰이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최근에는 바로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기소까지 이제 검찰에게 수사권을 맡겨놔도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행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검찰을 이제는 더 이상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맡겨두는 그런 검찰로는 대한민국의 정치조차도 네. 그렇죠.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의 정상적인 운영도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켜서 네. 수사검찰, 정치검찰은 완전히 해체시키고 기소권만 남겨두는 그런 전면적인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의견을 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김경수 후보님도 고생 많이 하셨죠. 저도 법조인으로 법률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네.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어요. 정말로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합니다. 네. 증거를 조작을 해요. 사건을 아예 새로 만듭니다. 뭐 저도 수없이 당했지만 더 이상 저는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서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더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예. 두 번째 이재명 후보님 상대 후보 지목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역할은 국민이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가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삶을 망치고 나라의 미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이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국회로 와보니까 국회의원들끼리 편이 다르면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잘 아는 상대 정당 우리 주요 정치인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뭘 그렇게 하는지까지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정치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기 좋게 하자고 통합이 아니라 그건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적인 제1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할 때 이 통령이라고 하면 지배자, 통치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책임자, 큰 통합의 책임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또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서 서로 한 쪽으로 힘을 모아야 국가도 발전하고 개인도 기회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겠죠. 제가 김경수 후보님하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지금 정치를 보시면 좀 어떠세요? 저는 이거 애들 같아요. 이해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싸우더라도 네. 저녁 때는 좀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의 본질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그게 정치의 본질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치에 구현되지 않으면 그 정치는 죽은 정치고 오히려 거꾸로 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고 하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정치가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그걸 국민들이 다시 회복시키고 구해주는 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공직 또는 공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남의 일이잖아요. 모두를 위한 일.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도 아닌 게 원칙인데 예를 들면 지금 한 정치 일선에 있는
그분들 예를 들면 내란을 엄호를 해요. 동조를 할 뿐만 아니라 비호를 합니다. 그것도 정치행위인데 그게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정치인의 본질적 책임에도 어긋나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 일인데 과감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자체가 워낙 갈등과 분열의 골이 심각해져 있기도 하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승자 독식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또 내가 이번에 권력을 잡지 않으면 완전히 정치적으로 망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들이 늘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데 그런 정치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이런 승자 독식 구조를 바꾸고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이든 여야 간에 일단 대화를 해야죠. 그래야 타협을 만들어내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법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대화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정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공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모두의 이익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이게 사익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정말 진정한 통합, 진짜 정치를 회복하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국가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고 국민들 사이에도 진정한 통합, 진짜 정치를 회복하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동연 후보님,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의 과제도 중요하고 또 정책적으로 협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인사, 공직 인사를 정말 실력 중심으로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탕평하는 것인데 이 탕평 인사의 중요성은 아마 우리 김 후보님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경기도정 하시면서 좀 가능하던가요? 예,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당위성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와 같은 통합을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정치판에 있습니다. 네. 지금의 이 헌법과 또 선거 제도가 승자 독식과 또 적과 나를 죽고 살리는 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개헌과 이 선거법 개정이 꼭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저쪽 보고 통합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부터가 어떠한 성찰하고 기득권 가진 거 우리부터 내려놓으면서 그 진정성을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들은 힘들고 경제는 망가지고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타협해야 되겠죠. 인사도 정책도 함께하는 통합의 길을 가겠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겠다. 이게 앞에 놓인 판넬에 답변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후보님 30초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대통령이 되면 SNS 구조 지도 사장님 가장 먼저 만나겠습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 수원의 생선구이 사장님, 또 청주의 우동집 사장님, 이 구조지도 위에 올라와 있는 사장님들 만났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서 가장 어려움 겪고 있는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어려움 듣고 그 해결을 한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서 이분들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님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야 대표들을 가능하면 많이 빨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대화도 끊어지고 너무 적대화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시간 내고 설득해서 여야 대표, 특히 야당 대표 또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다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라 잘 되고 국민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